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연초에 강하게 달리고 있는 방산주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로주의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란발 리스크 고조와 유럽 방위 개편론 급부상 등 여러 이슈가 쏟아집니다.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K방산은 연매출 50조 조준에 나서는데요. 오늘도 관련주가 불을 뿜는데 어디까지 질주할까요? 방산주의 모멘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해서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발언도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방위 개편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트럼프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연초부터 쭉 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제 주도주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작년 말 하반기 11월, 12월에 보면은 방산 섹터 자체가 조금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가 매력도 있는 상태에서 수주 잔고 크게 달라질 거 전혀 없다라는 거 이제 11월, 12월 넘어가면서 확인됐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자꾸 이제 항상 저희가 트럼프 초기 당선 초기에도 말 이랬잖아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수급도 많이 몰리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이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일주일 단위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맞아요. 방산에 대해서. 저번 주에는 증액 이야기가 했고요. 바로 이어서 뭘 했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방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자사주 매입하지 마라. 그 돈 가지고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할 돈으로 캐펙스 늘려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엔 또 이란의 군사개입 옵션 고려 중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거 진짜 난장판이 되겠구나 라는 게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방산 기업이 사실은 좋죠. 미국 이제 방위비 증액하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자사주 매입 금지시키고 배당 못하게 하니까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이게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이제 조금 먹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 초기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방위비는 GDP 대비해서 2% 이상 해야 된다. 근데 2%, 3% 얘기가 나오는데도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갑자기 늘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더 늘려야 될 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급하게 늘리는 것도 있지만 돈보다는 돈을 썼을 때 얼마나 장비를 빨리 납품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글로벌 방산 기업들 중에서는 납기는 아직까지 전혀 못 지킨 게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까지 조금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방산의 또 한 축은 미 해군이었거든요. MRO뿐만 아니라 구담 이야기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캐나다 잠수함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기까지 불이 붙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요즘에 잘 가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방산은 상반기 때 주도주로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가격적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의 대규모 수주에 대한 이슈까지 대기하고 있다 보니 상반기 주도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방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모멘텀이 우주 항공 쪽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고 관련주들이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연초에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그간 좀 올랐던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이슈가 이제 좀 소멸됐다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소멸보다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사실 그 IPO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초반에 한 달 정도는 수급이 많이 몰립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슈가 없거나 뉴스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좀 오래 쉬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를 보면은 소멸 구간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 우주 로켓 지금 왼쪽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재점화라고 하잖아요. 1단 추진 로켓 있고 그다음에 2단, 3단 해서 우주에 딱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한 2단 로켓 점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은 올 수는 있지만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여기에 조금 뒷받침되는 거는 스페이스X 상장이 사실은 작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네. 올해 안에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말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쏠렸었는데 지금 상반기까지 그렇죠. 지금 스케줄이 많이 당겨지고 네. 있으면서 조금 이걸 조금 근거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갈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조정은 크게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을 막 크게 달릴 때보다는 조정될 때 아직 상반기 IPO 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당할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시세가 이제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 조정을 우리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방산, 우주, 항공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K방산주들 4분기 실적까지 감안한다면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주목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최근에 방산주들이 주가가 다 좋아요. 하나에어로도 그쵸. 그렇고 네.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카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방산 섹터들 쉴 때도 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은 예. 이제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올해 추가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업사이드는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방산 4사의 통합 수주 잔고가 한 110조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실적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고 그러면 어떤 기대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냐라는 건데 저는 대표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인 것 같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K9이 유럽에서 여전히 더 추가적으로 잘 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X 저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예. 미국에 스페이스X가 있으면 한국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당장 그 정도 기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카이의 항공엔진 납품까지 이제 수주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아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비공이 올해 미 해군 어찌됐건 테스트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혹시 이거 수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예. 기대감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고점을 올렸다가 살짝 어제 오늘 조정 구간이긴 한데 이 조정이 깊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시기 때 조금 담아두시는 전략도 마찬가지로 해두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더 큰 모멘텀 있는 쪽 주목해보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또 강한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물 만난 현대차 시총 100조, 목표가 60만 원 등 증권 간의 눈높이를 줄상향합니다. 올해 신차와 피지컬 AI 효과로 현기차는 사상 첫 연매출 300조 시대 진입이 전망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모멘텀도 확실한 만큼 로봇주로 탈바꿈한 현대차를 최대 수혜주로 봐도 될까요? 현대차도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었잖아요. 네. 20만 원대에서 그 답답하게 움직였던 게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데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로봇으로 뭔가 탈바꿈한 그 느낌이거든요. 뭐니 네. 뭐니 해도 이번에 그 아틀라스가 그쵸. 큰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60만 원까지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질주할 수 있을까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은 한번 보여줬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마 영상 보셨던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나오잖아요. 오.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고 그렇네요. 있다라는 건 체크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절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요. 360도 회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작업할 때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움직임이 최소화가 되니까 작업할 때 동선도 최적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배터리 부족하면 자기가 가서 충전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아마 생산이 돼서 뭐 어디 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60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그 구간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고점은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오늘도 오전장에는 거의 12%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전장 대비해서 오전장 들었으면서 한 3% 정도 고점을 조금 낮추기는 했지만 아마 이렇게 계속 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를 이제는 자동차로만 보는 게 아니라 로봇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뭐 우리나라의 테슬라 느낌?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러니까 오늘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아틀라스에 사실은 액추에이터를 모비스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야, 아침에 잘 가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시총이 요만한 친구들이 가는 걸 보면 아 정말 기대감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현대차 지금의 기세라면 사실 60만 원도 이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주들도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서 모비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지금도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겠죠. 시세의 핵심이 될 만한 종목을 꼽아본다면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외적으로도 현대차의 그 밑에 있는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쪽에서도 뭔가 계속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야 얘네도 한대, 추가적으로 뭘 한대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주가는 또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재는 현대차 계열사들을 자동차 부품사로 보는 게 아니라 로봇 계열사로 보시는 게 밸류를 그렇게 계산을 하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시선 자체가.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앞에서 뭐 유통 해운 노조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지배구조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이슈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작년 하반기 때 조금 쉬기는 했지만 올 상반기 때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사실은 보유하는 게 맞는 거지. 야 이거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확실히 로봇 계열사다. 이렇게 좀 밸류도 측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적 섹터의 탑픽을 빨리 좀 만나보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 있을 것 같아서요. 직접 공개해 주시죠.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사실은 이제 오늘 저는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요거 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제가 오후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려서 야 지금도 이걸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고점은 충분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유인즉슨 현대모비스가 원래 이제 현대차의 계열사로서 사실은 이제 부품 쪽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었고요. 이제 기존의 본업에서만 해도 한 30조 정도는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제가 로봇 부품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밸류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못해도 매출이 한 17조 정도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러면 합산하면 거의 5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외국 증권사나 IB들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제법 나왔습니다. 50만 원까지 보는 리포트들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작인데 벌써 오늘 46만 8,500원까지 터치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50만 원이 머지 않았고 지금 최근에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좀 쉽게 꺾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잡아왔어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가 40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한 20에서 25% 정도는 업사이드를 이제 계산을 하고 왔는데 뭐 오늘 보니까 지금 여기서 10%만 더 오르면 50만 원이에요. 금방이네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0만 원 잡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한 55만 원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로봇 섹터 자체가 항상 수급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흐름은 55만 원 터치하고 나서 더 가겠지 좋겠지 이거보다는 수급 상황 한번 보시고 이때 뭐 일부 차익 실현할 건지 아니면은 뭐 꾸준하게 더 보실 건지 뭐 그거는 그때
한번 결정을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탑픽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충분히 고점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50만 원 또 넘어서면 55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36만 원입니다. 다만 수급 상황은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